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르그TV 유식 고용곤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고 수술실 치료 외래에서 환자들 경험이나 수술 결과, 치료 결과, 시술 결과를 유튜브를 쭉 했더니 또 어떤 환자분들이 좀 강의를 해달라고 또 요청이 와서 제가 또 당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방송적인 강의보다는 환자한테 좀 더 리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 유튜브가 좋고, 또 환자분들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신뢰도를 갖기 때문에 이걸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제가 인공관절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공관절을 한 1년에 10만 건 정도 하는데 40에서 50%가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은 겨울에 많이 아프시잖아요. 추워지고 아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릎 아프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사 끝내고 오신 분들, 그리고 김장 끝내고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내려보시면 수술 날짜를 예약하시면 12월에 하시겠다. 당장 아픈데 그러면 김장 때문에 그러신다, 이런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간만큼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어떤 보다도 인공관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공관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다 아시잖아요. 퇴행성 관절 말개가 돼서 연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뼈가 맞다 하면 되게 아파요. 극심한 통증. 어느 정도 통증이냐면은 밤에 잠 못 자서 불면증 시달릴 통증. 그리고 밤에 가만히 있으면 막 어떤 분들은 막 쥐가 파먹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되게 아파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형에 심하신 분들, 퇴행성 관절이 심해지면은 다리가 변형되거든요. 무릎이 막 옷자로 막 심하게 20도까지 변형되는 사람도 있고, 밖으로 변형되는 이러신 분들, 변형되고 다리가 다 펴지지 않으신 분들, 이런 굴곡구축, 이런 변형 때문에 걷기나 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나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은 일단 한 번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번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공관절의 역사가 70년 됐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요. 인공관절 수술의 만족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있어요. 한 81%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수술 받으면은 81명이 만족하고 나머지 11명은 그저 그래. 아주 심하신 분은 내가 괜히 했다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5명에 1명 정도는 수술을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인데, 모든 것은 의사들은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해서 논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어떤 특별한 기술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방법, 옛날에 의사의 경험을 했던 그런 결과라든지, 또는 요즘 많이 하는 로보트를 했던 결과라든지, 또는 제가 아는 3D 맞춤형 수술 도구, AI 기반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문들을 보면은,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로보트가 만족도, 수술의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으나 제가 하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컨벤셔널 방법에 비해서 환자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들 많이 논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만족도가 81%가 될까를 고민해보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정확도, 얼마나 수술 정확도가 하게 하느냐, 이것도 좀 많아요. 완전히 쭉 피는 게 방법이 좋을 것인지, 원래 내가 다리가 휘었으면 그 휘어있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만족도는 오히려 쭉 펴는 것보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무릎 모양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또 논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버설에, 그리고 또 디자인, 차도 디자인 바뀌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 무릎 모양이 맞는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디자인과 그다음에 정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로보트, 저희가 하는 AI 기법으로 하는 웹 베이스로 해서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수술을 해보고 각자의 수술 도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과거에 있던 내비게이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과연 이 수술이 이런 결과도 중요하고, 그리고 입원기도 짧아야 되고 회복도 좋아야 되고, 그러지만 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비용 부분들 과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4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수술의 정확도를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휜다리를 일자로 펴야만 좋다는 게 대세였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은 정형외과, 특히 인공관절을 하는 의사나 공학도는 81%의 만족도를 90%까지 올리는 게 최대 숙제고, 그게 또 의사나 그 인공관절을 개발하는 공학대의 보람이거든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다리가 이만큼 휘어 있었는데 이걸 일자로 강제로 맞추는 것은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원래 있던 휘어 있는 다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메카니컬 얼라이먼트 또는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논문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해서 어떤 일부 의사들은 다리를 0도로 맞추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다리의 원래 모양들을 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여하간 지금까지의 대부분 대세는 가능하면은 다리를 일자로 맞춰서 이 오차 범위를 3도 이내로 줄이는 게 아무래도 인공연골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겠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게 많이 맞춰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무릎 모양이 다르거든요. 다 달라. 한 애를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우리 무릎을 할 때 이 안쪽과 바깥쪽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축이 있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무릎이 다 구부렸다 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공관절의 방법은 이 축을 기준으로 다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축이 이 밑에 있는 축이 있어요. 이 축에 비해서 이 축이 보통 외전이 된다. 밖으로 3도가 돈 사람도 있고 5도가 돈 사람도 있고 7도가 돈 사람도 있고 2도가 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의사의 경험에 하다 보면은 경험이 마음이 많다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맞추기 힘들어요. 수술장.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정렬에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있는 슬기골이 빠지는 이런 방법도 있고 통증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 내비게이션 있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밖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심줄을 박아서 점을 찍으면은 이 카메라에 있는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술하는데 너는 지금 이 각도가 몇 도니까 각도를 조절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의 각자의 무릎 모양에 맞춰서 이런 축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인데 제가 내비게이션 기법을 처음 도배한 게 2003년도에 병원을 개업했거든요. 구청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때 2004년도에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이 독일에 개발됐거든요. 유럽 쪽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했던 의사를 만나서 제가 일주일간 교육받고 와서 그때 내비게이션 기법을 수술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확하게 점을 찍는 방법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잘못 찍으면 엉뚱하게 가잖아요. 정확하게 마킹 해야 하는 쉽지가 않아요. 이 카오스라는 건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숙련도를 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찍는 과정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가 센서를 읽기 위해서는 이 밖에다 핀을 박아야 돼요. 이 마커를 달기 때문에 이 마커를 달면 저도 경험 보면 뼈가 약하신 분들은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뼈가 약하신 분은 이 핀에 의해서 부러진 경우도 있고 염증이 오는 경우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컴퓨터를 이용했더니 의사의 경험에 의해 수술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올라가더라. 그런데 과거의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리고 뭐 환자 만족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 로봇가 나온 거예요. 로봇학이 최근 나온 게 아니고 한 20년 전 넘게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가 점점 발전했죠. 처음 나온 로봇은 수술 전에 입력을 시켜요. 자기 각자의 무릎 모양에 입력을 시키면은 컴퓨터 읽어지면은 밀러 가는 거 있죠. 가는 걸로 의사가 절개만 하면은 로봇가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제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입력을 잘못하면은 수술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로봇가 완전 자동화 방법이거든. 그 다음에 완전 자동화 말고 세미 자동화라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의사와 같이 하는 방법 최근 나온 방법들일 거예요. 저는 로봇을 잘 모르는데 이 방법은 수술 전에 CT를 찍어가지고 환자의 각자의 모양을 이런 컴퓨터 로봇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팔이 있어요. 팔. 이 로봇 팔이 가서 이게 절삭 부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플랜을 세우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다시 점을 찍어요. 어떻게 찍냐?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핀을 받고 핀을 가지고 로봇에 있는 컴퓨터가 읽어줘요. 그리고 전날 입력했던 정보와 실제로 비교해서 맞나만 비교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면은 로봇 팔을 이용하는 거든. 로봇 팔이 오차가 어긋나면은 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아주 경험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팔이 멎어버려요. 수술 시간이 뭐 2배씩 걸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염증 같은 게 올 수가 있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핀을 받기 때문에
핀 자리에 염증이라든지 핀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 그런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로보트가 정밀도는 높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역시 로보트의 단점은 일단 고비용, 일반적인 수술보다 150만 원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병원 입장에서도 이 로보트를 이용하려면은 계속 이 관리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 환자의 부담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게 있고, 미국도 그래서 이 파이낸싱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로보트의 가장 큰 단점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술이 길어지고 하면 정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이런 나쁜 이 염증들이 탁 들어와서 염증의 확률이 올라가요. 물론 청정도가 높은 이런 좋은 수술방에서 하면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수술방에서 했을 경우에 로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염증이 올라갈 수 있다. 정확도를 올리지만은 경험이 없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문 보면은 로보트를 이용하면은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만족도는 일반 수술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큰 대세를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뭔가를 얘기했고, 정확도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 좀 내비게이션 한 2년 하다 안 했어요. 3년 안 했어요. 자꾸 합병증 생기고 하고, 요즘도 하는 그룹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요즘 로보트가 많이 대세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거 그림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수술 전에 환자분이 와서 인공관절이 결정되면은 저희 방법은 MRI 기반, 보통 CT 기반인데, CT 같은 경우는 연골 두께를 측정하기 힘들어요. 저는 MRI 기법으로 연골까지 고려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특수 MRI를 찍으면은 일반 MRI와 달라요.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찍은 다음에 축을 봐야 되니까, 그 MRI를 이런 팩스나 이런 앱을 개발해서 앱으로 보내주면은 엔지니어들이 그 MRI를 분석해서 각자의 무릎 모양을 그 MRI 모양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 이해하셨어요? 그게 한 7시간 걸립니다. 스케치를 하면은 그 CAD라는 화면에 이런 각자의 무릎 모양이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회전 각도도 다르고, 나오면은 이렇게 각자의 무릎 모양을 본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걸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한 명 하려면은 뭐 한 3주 있다 하는데, 저희가 하는데 한 7시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자기 무릎 모양을 본을 뜬 걸 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수술 시뮬레이션 수술 기법에다가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인공관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사들과 상의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1차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인공관절이 가장 잘 들어가는 위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맞는 이 각자의 수술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게 들어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건 단순한 수술 도구가 아니라 자기 무릎 모양을 가지고 미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위치가 나오면 거기만 수술 도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의사가 들어가서 미리 수술 해봤잖아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대로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절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미리 수술을 해보기 때문에 이대로 절삭을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축이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이 3D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이 무릎의 모양이나 각도가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다 MRI를 통해서 자기 무릎 모양을 통해서 미리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 3D 시뮬레이션은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번 점을 찍고 또 수술장에서 한 번 리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도를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단점은 잘못 체크하면 수술이 엉망이 되고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 미리 한 번 가상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수술실 실시간에 그 검증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허용은 로봇보다 1도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허용 각도는 그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이건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족도는 로봇나 똑같이 환자는 아직까지 81%에서 왔다 갔다.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수술 시간이 단축됩니다. 미리 가상수술 해봤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일반적인 수술보다 10분 정도 내지 5분 정도 단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볼 때 5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은 봉합까지 한 35분,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중에서 메인 수술 과정 20분 보면 5분이면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노출이 적기 때문에 염증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나 로보트처럼 뼈에다가 구멍 막는 이게 아직 없기 때문에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는 뼈 염증 오는 그런 합병증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뭐 이것만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로보트가 정확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비용은 아직까지 이게 첨부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최근에 이게 신우르 기술의 유예가 통과돼서 어려운 케이스들은 이게 비용을 받게 돼 있어요. 너무나 복잡한 케이스는 이걸 해라 이거예요. 비용을 안 받는 건 저희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거기에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이 통과돼 가지고 어떤 조건에 맞으면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비용 없이 하고 있다. 이거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챗 GTP 찾아봤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과 수술 전 3D 프린트를 이용한 AI 기반 맞춤형 수술 도구 기법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쫙 나와요. 이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로봇 수술은 수술 중 정밀한 제어가 장점이고, 맞는 얘기예요. 한 번 하고 또 제어하는데 이게 잘못 제어하면 엉망이 될 수 있고, 3D 프린팅 맞춤 수술 도구는 수술 전 개인별 계획, 그러니까 각자 환자에 맞춰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내가 딱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너라면 어떤 걸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내가 환자라면 수술팀이 숙련된 로봇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라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할 거고, 비용이나 장비의 제한이 있다면 AI 기반 3D 맞춤형 도구로 충분히 좋은 대안이고,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 뭐 AI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3D 맞춤 수술 도구, 간단하고 빠른 회복, 시간이 수술 시간이 짧고, 그리고 염증 같은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또는 아주 복잡한 거 아니면은 빠른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낫다고 선택을 해주네요. 그리고 딱 나오죠? 여기 보면 3D 맞춤 수술 도구, 짧음. 제가 하는 일을 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수술 비용, 환자 부담, 로봇, 높음, 3D 맞춤 도구 중간 수준. 저도 가끔 이게 챗GPT 얘기하다 보면은 좀 놀라는 게 애들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논문을 분석해 보여주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해본 지가 벌써 한 9년 정도, 제가 2016년에 개발됐고, 최근에 거기에다 AI 기반을 얹히고, 거기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공학도랑 같이 세브란스 교수님들과 같이 개발한 건데, 거기다가 웹 베이스로 해서 이런 디자인, 이런 수술 방법들을 환자분들, 이 공학도하고 의사가 이런 웹을 통해서 하셔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이 정확도를 막 하는데, 나오죠? 정확도 보면은 로봇이 플러스 마이너스 1mm, 3D가 플러스 마이너스 2, 3mm.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3도 이내 문제 없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비용을 주고, 그리고 하다가 수술이 잘못되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이 로봇 수술에 따른 다른 이런 합병증들 같은 것도 있고, 수술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은 본인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비게이션이나 로봇이나 이런 3D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기존 수보다는 좋아요. 오차 한도, 오차 범위를 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른 다른 단점이나 또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환자의 만족도는 아직까지는 많이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디자인 부분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환자의 개인 맞춤형 인공관절이 개발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걸 더 해결하기 위해서 증강현실, 수술방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AR 시술 기법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AR 기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실에서 고글을 쓰고 선글라스 끼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글라스 안에 현재 있는 모든 환자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다 바뀌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과거에 영화 봤던 그 비슷한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3군데 개발되어 있고, 이것을
내년 3월에 시각지각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월, 5월부터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앞으로 테크놀로지를 놓을 때, 이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시간으로 하는 이런 기법이 가장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여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술하면서 좀 이 환자의 만족도를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게 보여만 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디자인 이런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당분간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리얼하게, 솔직하게, 가능하다면 제가 이 리비게이터, 3D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하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딱 그 중요한 수술 부분까지 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봉합까지 35분 정도 걸릴 테니까 제가 한번 그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드리게 노력할 거고요. 환자분들이 계속 강의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또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환자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또 중간중간 수술실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